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의 신용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남은 게 안성, 이천, 여주, 가평이나 있죠. 이번 시간에는 안성과 이천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에는 대우와 한주가 있죠. 그래요. 동일한 방식으로 연이 자유를 구할 수 있죠. 대우는 연이 자율이 4.35% 나와요. 그리고 현대는 3.49% 나와요. 그래요. 대우는 한 3등급 떨어지죠. 그런데 현대는 한 2등급 떨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하나를 더 알아봤어요. 동신이라고 있어요. 동신. 그래요. 동신이 있는데 동신의 연이자율을 구하면 6.28% 나와요. 아주 높게 나오죠. 그래요. 그러니까 D등급이 되겠죠. 한 평균 하면. 그래요. D등급이에요.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D등급이에요. 안성시의 대우는 2016년도에 1억 8,700만원 했는데 2020년에 1억 5,400만원 했어요. 그래요. 3,300만원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21%예요. 한주는 2016년 12월에 1억 2,600만원 했는데 2020년에 1억 1,800만원 해요. 800만원이 하락했죠. 마이너스 6.35%죠. 투자 수익률에 입각한 등급은 몇 등급인가요? D등급이죠. 서울의 상승률을 74.5%로 보기로 했죠. 그래요. 80% 이상은 A, 40에서 80 사이는 상승률이 40에서 80% 이하 사이는 B, 40% 이하는 C로 보기로 했죠. 근데 0% 이하니까 D등급이죠. 안성시는 평균을 내면,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을 내면 평균이 마이너스 13.89%죠. D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안성시 신용등급은 DD등급이에요. 그래요. 안성시 인구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좀 도시 무슨 이상이 있는지 봐야 되겠죠. 2015년도에 19만 4,700명, 2016년도에 19만 6천명, 조금 증가했죠. 2017년도에 19만 8천명, 조금 증가했죠. 2018년도에 20만 1천명, 조금 증가했죠. 2019년도에 20만 2천명, 조금 증가했죠. 인구상에 뭐 특별한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죠. 가구도 증가했겠죠. 가구를 보면 더 정확하겠죠. 산업별 고용을 볼게요. 2015년도에 7만 3,900명, 2016년도에 7만 6,900명, 조금 증가했죠. 2017년도에 7만 8,600명, 좀 증가했죠. 2018년도에 8만 4천명, 좀 증가했죠. 2019년도에 8만 6천명, 좀 증가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죠. 그래요. 근데 왜 하락했을까? 많이 하락했죠. 그래요. 동신도 보면 한 84제곱미터가 없어요. 한 77제곱미터를 보면 1억 5천에서 같은 기간 1억 5천에서 1억 600만원으로 하락했어요. 4,400만원, 한 30% 하락했죠. 많이 하락했어요. 그런데 도시는 별 이상이 없잖아요.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을 살펴봤어요. 미분양으로 수급을 살필 수 있다 했죠. 그래요. 안성시도 2015년도에는 400 미분양된 게 429채였는데 그렇죠. 2016년도에 1700채로 대폭 늘어나죠. 그래요. 400채도 작은 건 아니죠. 서울에서 미분양 400채하고 안성시에서 400채는 다르죠. 평택시는 규모가 어떻게 됐나요?
50만 명 되죠, 인구가. 근데 안성시는 20만밖에 안 되죠. 절반도 안 되죠. 평택시로 치면 한 전체가 미분양된 거죠. 평택도 전체가 미분양되면 안 올라가죠. 안성시도 마찬가지죠. 2016년도에 1700채. 그렇죠. 많죠. 어떻게 보면 평택시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1500채 2017년도에, 2018년도에 1100채, 2019년도에 1000채. 그런데 2020년도에 많이 줄었어요. 565채예요. 그래요. 평택시도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거의 됐다고 했죠. 거의 뭐 300채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안성시도 많이 줄긴 줄었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죠. 560채면 조금 그래요. 좀 시간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평택시는 거의 뭐 임박했다고 볼 수 있죠. 저번 시간에 언급했죠. 하여간 안성시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요. 안성시를 보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어요. 평택보다 가격이 싸죠. 싸요. 싼 아파트가 더 싸요. 안성시 대구 1차를 보면 1억 4,800만원 해요. 한 주를 보면 1억 700만원 해요. 그래요. 84평대죠. 30평대죠. 84제곱미터면 30평대죠. 그래요. 가격이 좀 더 싸요. 왜 그럴까요? 조건은 비슷한 것 같은데 도시 규모가 좀 작죠. 그래요. 평택시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죠. 직업수도 더 적고 좀 더 싼 게 정상인 거죠. 그 이상 잘못된 건 아니에요. 비슷한 조건에서는. 동신을 한번 봤는데 괜찮아요. 59제곱미터가 1억 1,500만원 하죠. 그리고 77제곱미터가 1억 5천만원 해요. 그래요. 근데 2016년도에 그렇게 했죠. 근데 2020년도에 임대료를 보면 25평이 보증금 1,000만원에 30만원이에요. 월세가. 77제곱미터는 30평대 되죠. 보증금 2천만원에 45만원이에요. 임대 수익이 되잖아요. 59제곱미터는 360만원이죠. 그래요. 임대 수익률 한 5.29% 돼요. 고금리죠. 고금리. 그리고 77제곱미터는 그래요. 보증금 2천만원에 45만원 돼요. 임대 수익이 540만원이에요. 1년에. 임대 수익률 5.23%예요. 고금리죠. 물론 더 고금리도 평택에 있죠. 근데 평택보다 어떤가요? 가격이 한 단계 아래죠. 평택은 그래도 한 25평대 1억 하고 뭐 25평대 30평대는 한 1억 한 4, 5천 하죠. 근데 이거는 한 4, 5천만원 싸죠. 그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더 적은 금액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죠. 2, 3천만 원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한 5천만 원 대출 받아가지고. 그래요. 일단 뭐 임대 수익의 경쟁력이 있고 또 어떤가요? 이분양이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향후 올라갈 가능성도 크죠. 그러면 안성시가 미분양이 많이 줄었죠. 그래요. 미분양이 2019년도에 1000채였는데 2010년도에는 560채예요. 안성시도
더 줄어들면 올라갈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상태면 빠질 일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줄면 주택 가격도 상승한다는 거죠. 안성시도 괜찮아요. 사는데 부담이 안 가죠. 구매력 없는 무주택자는 그래요. 2억도 부담스럽다면 안성시 아파트를 사면 되는 거예요. 안성시 아파트도 올라갈 때는 올라가겠죠. 그래요. 올라갈 조건이 점점 갖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동신 아파트가 좀 메리트가 있죠. 경쟁력이 있어요. 싸니까 고금리에 높은 뭐예요. 그 월세가 있으니까 가격이 싸고 높고 그렇죠. 살만하죠. 구매력 적은 구매력으로도 구매할 수 있고 월세도 높고 이러니까 거주하지 않고 사면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서울하고 경기도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면 살 데가 없잖아요. 그래도 집 한 채 사놓으면 정 안 되면 들어가서 살면 되죠. 그래요. 집 한 채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동신도 여기 아파트 보면 괜찮아요. 이상한 데 아니에요. 보세요. 아파트 멀쩡하잖아요. 겉으로는. 이상 있는 건 아니죠. 교회도 있고 세탁소도 있고 학원도 있고 수학 적어놨잖아요. 이게 동신 그렇죠. 동신 아파트죠. 그래요. 어떤가요? 잠시만요. 이천 동신 아파트. 이 근처겠죠. 이 근처인데 그래 괜찮아요. 이천은 좀 대체로 가격이 뭐 1억대가 많죠. 그래요. 공원도 있고 농협도 있고 온천도 있죠. 살기 괜찮겠죠. 그래요. 동신을 매매할 경우에 한번 수익률 따져볼게요. 일단 뭐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건 빼고 그래 한번 살펴볼게요. 3천만원 투자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대출이자는 3%라고 가정할게요. 30평대죠. 77점 되죠. 그래요. 동신 77.76이죠. 그러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이건 59평대를 얘기하는 거죠. 25평대를 얘기하는 거죠. 25평대 7,800만원에서 7,800만원에 그래 됐죠. 2010년도에 보증금 1,000만원 빼야 되겠죠. 그리고 자본이 3,000만원 있으니까 3,000만원 빼야 되겠죠. 그럼 대출금은 3,800만원만 있으면 되죠. 그럼 1년간 대출 이자는 얼마인가요? 114만원 나와요. 2년간 대출 이자는 228만원 나와요. 그렇죠. 그래요. 대출 3,800만원은 맞벌이 부부가 뭐 1년 만에 갚을 수도 있고 2년 만에 갚을 수도 있는 거죠. 2년간 갚는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비용은 228만원밖에 안 들죠. 그리고 한 달간 이자는 얼마인가요? 114만원에 10일 나눠놓으면 되죠. 95,000원이죠. 통신비 수준이에요. 그래요. 크게 부담이 안 가죠. 이자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그럼 10년간 임대 수익은 얼마인가요?
1000만원에 30만원이었죠. 아, 그렇죠. 아, 계산을 하면, 그래요. 10년간 3천만원이 나와요. 1년에 300만원 정도 수익이 나요. 어떻게 구하나요? 동신. 그래요. 1000만원에 30만원이라 했죠. 그러면 1년에 임대 수익이 얼마 되나요? 360만원이죠. 10년이면 3600만원이죠. 더 크죠, 수익이. 좀 잘못 계산했죠. 3600만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228만원을 빼면 한 3300만원 되죠. 그러면 한 110% 돼요, 수익률이. 괜찮죠? 아파트 가격 안 올라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면 이번엔 77.76제곱미터를 산다고 가정할게요. 30평대죠. 3천만 자본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대출이자 3%. 그럼 1억 600만원에 거래됐죠. 30평대가 1억 600만원에 보증금 2천만원 빼고 자본 빼면 되죠. 그럼 5600만원만 그래요. 그 대출 받으면 되죠. 그럼 대출 이자는 얼마 되나요? 168만원이에요. 2년 안에 갚을 수 있죠. 앞으로 열심히 일하면 충분하죠. 360만원, 336만원 비용이 되죠. 그럼 한 달간 이자는 그래요. 14만원이에요. 168만원에 나누기 10에 하면 되죠. 이것도 그렇게 부담 안 가죠. 통신비에 돼지고기 3인분 한번 외식했다고 가정하면 되죠. 그래요. 보세요. 이게 동작구에 있는 맛집인데, 그래요. 갈매기살 3인분 36,000원 하죠. 보통 2명 가면 3인분을 먹죠. 36,000원 해요. 여기에 뭐 음료수 같은 거 시키면 이런 거 음료수도 시키잖아요. 뭐 사이다를 먹든 혹은 뭐 그래요. 소주를 시킬 수 있겠죠. 참이슬 4,000원 하죠. 한 2병 시키고 이러면 한 5만원 나와요. 그래요. 그렇게 큰 부담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거주 안 하고 사라고 했죠. 거주 안 하고 이렇게 월세 받으면서 사면 실제로 생활에 부담이 있나요? 부담이 없죠. 그래요. 왜 그래요? 월세를 받으니까. 한 달에 얼마 받나요? 그래요. 한 30만원 받잖아요. 뭐 이익이 있는데 뭐 부담할 건 없는 거죠. 생활에 변화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10년간 임대 수익은 5,400만원이 돼요. 그럼 이자 빼도 10년간 수익은 5,064만원 되죠. 임대 순수익률 168% 돼요. 그래요. 괜찮잖아요. 좋죠. 그런데 이걸 봐야 돼요. 이런데 임대주택을 공급할 이유가 있나요, 정부가?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이런데 임대주택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냥 사는 게 더 사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더 싸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사게 하냐. 그냥 저금리 대출 정책을 쓰면 되는 거예요. 임대주택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1억이면 집을 사는데. 그래,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소득이 있으면 뭐 크든 작든 필요 없죠. 2% 전액 대출하면 돼요. 그러면 30평대 살 수 있다는 거죠. 1억 600만 원에. 전액 대출해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1년 이자가 얼마 되나요? 2% 전액 대출하면 212만 원밖에 안 돼요. 한 달 이자 17만 6천 원밖에 안 돼요. 전액 대출해주는 게 낫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월세가 얼마나 했나요? 2천만 원에 보증금 2천만 원에 45만 원이라 했잖아요. 그래요. 그 이자 내는 게 집을 구매한 뒤 이자 내는 게 더 싸죠. 이런데 왜 임대주택을 짓게 해요? 그냥 전액 대출해주면 되지. 그래요.
거주를 안 하면 더 좋은 거죠. 거주를 안 하면. 그렇죠. 거주를 안 하면. 그래요. 원금이 이제 뗄 염려가 없잖아요. 임대료가 더 비싸니까. 이자보다. 그렇죠. 이런데 뭐 임대주택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조건이 바뀌면 이렇게까지 못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액 대출해주면 되지. 뭐 실거주 하든 안 하든 굳이 임대주택 만들어서 임대료 얼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자가 이제 실제 월세보다 반도 안 되는데 그래요. 굳이 임대주택 공급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는 그냥 품질이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면 되는 거죠. 특별한 게 없는 거죠. 다음으로는 이천시 아파트 신용평가 하겠습니다. 이천시에는 서울봉 2차 푸르주가 있고 이천시 현대 홈타운이 있어요. 연이자율에서 신용평가를 할 수가 있죠. 서울봉 2차 푸르주는 4.3%가 나오고 이천시 현대 홈타운은 4.08% 나와요. 확실히 3등급 아래죠. 그럼 연이자율에 입각한 신용등급은 D등급이 돼요. 상승률을 볼게요. 2016년도에 3억 6,500만원에 거래됐고 2020년도에 3억 9천만원에 거래됐어요. 푸르지오죠. 2,500만원 올랐죠. 상승률이 6.85%예요. 2000 현대홈타운은 2016년도에 2억 8,500만원에 거래됐고 2020년에 3억 5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얼마 올랐나? 1,500만원 올랐죠. 1,500만원 올랐어요. 빠진 게 아니에요. 2천만원 올랐죠. 그래요. 그럼 7% 정도 올랐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정한 기준에 입각하면 투자 수익 등급은 C등급이죠. 2000C 신용 등급은 DC 등급이에요. 그런데 한번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안성시하고 평택시하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게 좋은 건가요? 20% 30% 빠지는 게 좋은 건가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2, 3억이 작은 돈이 아니죠. 작은 돈이 아니에요. 대출 조금 받으면 서울인데 아파트도 살 수 있는 돈이었죠. 5년 전, 10년 전에는.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예산을 투입해서 사잖아요. 대출도 조금씩 받고. 그런데 20, 30% 빠지면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괴롭겠죠. 구매한 이들은. 그런데 이천시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건이 다를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천도 저 아래에 있고 이천 옆에 안성 있고 그렇죠. 그래요. 이천도 서울 최외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천 같은 상태가 좋은 거죠. 크게 빠지지도 않고 적정하게 올라가면서 이런 게 좋은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서울도 이런 상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5년간 100% 올랐고 그래서 그렇지. 그러면 좀 상태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천시는 왜 이렇게 안정적인지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천시 인구는 2015년도에 20만 9천명, 2016년에 21만 4천명, 2017년에 21만 8천명. 조금씩 증가하죠. 2019년에 22만 2천명. 어떤가요? 안성하고 비슷하죠. 산업별 고용은 어떤가요? 2015년에 8만 4천, 2016년에 9만 1천명 조금 증가하죠. 2017년에 9만 7천명 조금 증가하죠. 2019년도에 10만 9천명 그 전에 비해서 조금 증가하죠. 안성시도 한 20만 명 됐죠. 조건이 비슷해요. 사회적 조건은. 평택시고 안성시도 한 20만 되죠. 그래 산업별로 좀 그래요. 지역도 조금씩 증가한 것도 거의 비슷하죠. 이천시가 조금 지급이 많긴 하지만 큰 차이는 없는 거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요. 근데 주택 가격이 안정적이죠. 미분양 현황을 보면 되겠죠. 2015년도에 평택시는 2360채, 안성시는 429채인데 이천시는 76채예요. 2016년도 보면 안성시는 1700채인데 이천시는 81채예요. 2017년도에 안성시는 1500채인데 이천시는 840채예요. 좀 증가했죠. 2018년도에 안성시는 1168채인데 이천시는 57채죠. 그래요.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조금씩 올라간다는 거죠. 2019년도에 안성시는 1000채인데 이천시는 280채예요. 안정적이죠. 2020년도에 안성시는 565채인데 이천시는 4채예요. 좀 많이 줄었죠. 이천시도 올라갈 때가 되긴 됐어요. 근데 금리상으로는 크게 뭐 메리트가 있는 건 아니죠. 또 가격도 그렇고 가격도 비싸잖아요. 하지만 올라갈 때가 되긴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천시도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는 건 아니에요. 30평대 보면 3천만원에 120만원이죠 월세. 그 현동타운도 2천만원에 85만원이죠. 여기도 또 메리트는 있어요. 1,400만원 가까이 되니까. 그래요. 한 3억 투자해서 1,400이면 한 4%가 넘죠. 그래요. 메리트도 있어요. 근데 좀 가격이 비싸니까, 아주 비싼 건 아니지만 구매력 없는 이들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가 있죠. 3억대 가까이 하니까. 그래요. 그래요. 여기서 뭘 느끼나요? 좋은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쉽게 하고 수요를 쉽게 하되 뭘 해야 되나요? 안정적으로 이제 미분양을 유지하는 거죠. 공급량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 거죠. 너무 몰리게 해서도 안 되죠. 그럼 급락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몰리지 않게 하면서 쉽게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공급을 막아서도 안 되겠죠. 수요를 막아서도 안 돼요. 공급은 쉽게 하되 일정 시점에 몰리지 않게끔 하면서 공급하는 걸 용구하는 게 참된 부동산 정책이라는 거예요.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겠죠. 확 물려버리면 어떡한가요? 집값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진 자도 괴롭고 또 기업도 괴롭겠죠. 안 팔리니까. 그러면 건설과 관련된 업체들은 다 괴로운 거예요. 근로자도 힘들고 기업가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폭등해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전시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수요를 쉽게 하되 그래요. 한꺼번에 몰리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성시와 평택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럼 괴로운 거죠. 집을 소유한 사람들은. 또 그곳에 집을 판매하는 이들도 괴롭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